지금부터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영욱입니다. 오늘 대토론회에는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책위원회 상임부회장이신 안도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장 신서범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손우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이미숙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박경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정대기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국회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이 행사에 다녀가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만희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예, 그리고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는데 국회 본회의 일정 관계로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대토론회를 주최하신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님이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범수입니다.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이 시간이 10시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김기현 대표님, 우리 이만희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왔다 가셨고, 특히 우리 민주당의 우리 안도걸 의원님이 직접 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하고 시험 동기입니다. 나이도 같고 해서 참 제가 그 기재부 2차관 할 때 예산 때문에 많이 제가 도움도 받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가 내 삶을 바꾸다 이 참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 가기도 하지만, 꼭 국토의 어떤 효율성뿐만 아니고 뭐 재난 대응이든지 교통 관리든지 의료든지 모든 우리 삶 주변에 이 부분들이 국토 이 공간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공간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는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서포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LX에서 나오셨습니까? LX에서. LX하고 제발 우리 협회하고 좀 싸우지 맙시다. 좀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좀 서로 보완제의 어떤 역할을 하면 참 정말 이 공간정보 산업도 발전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21대부터 있으면서 자꾸 대체제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발 좀 보완제로 갔으면 좋겠다. 각자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그래서 오늘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사장님한테 좀 말씀 좀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혹시 안 나오셨으면 많이 실망했을 건데 오늘 특히 LX에서 나오셨으니까 좀 서로 잘 좀 이야기를 해서 각자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따라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공간 산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우리 안도걸 의원님과 제가 같이 잘 서포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범수 의원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안도걸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오늘 세미나 큰 세미나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우리 오늘 이 토론회 주최해 주신 우리 서범수 우리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국민의힘 중에서 가장 힘이 세신 우리 총장님 모시고 해서 정말 이게 디지털 정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새삼 말씀을 좀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김석종 우리 회장님은 저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좀 있습니다. 한 20년도도 넘었네요. 그래 하면서 저도 간접적으로 이 공간 정보 그리고 예전부터는 이제 지적 뭐 이거 있잖아요. 지적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측량 뭐 관련되다 지금 이제 디지털 정보 이런 쪽으로 계속 개념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저도 많이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간 정보의 중요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 분야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호 선생께서 대동여지도를 그려내므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제대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또 정체성이 좀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내 나라가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나올 것이고 합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공간 정보로 이제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네요. 이에 기반해서 이제 모든 국토 관리 정책 제도가 지금 다 바뀌고 있고 우리 서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새로운 디지털 국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이 우리 미래를 이제 먹여 살릴 그런 산업들이 성장하는데 여기가 바로 또 씨앗을 만들어내는 또 영역입니다. 여하튼 우리 이제 디지털 국토 정보 분야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 이 분야를 선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 정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발전을 좀 더 얼마나 더 땡기느냐 그와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투를 좀 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 안도걸 의원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님을 대신하여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대토론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서범수 사무총장님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도걸 정책위 상임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고정밀 지도를 통한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공간정보 산업이 환경 방제 등 도시 문제 해결과 자율주행, 도시망공교통과 같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국정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7차 국가 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공간정보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공간정보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공간정보 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호. 예, 장관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입니다. 아마 국회 오늘 일정으로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시고 또 총회 보시죠.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께서 지금 좀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니 정당 오늘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공간정보 가족 여러분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귀한 발제를 해주시고 또 주최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도걸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상임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축사를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게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장을 계시는 김상원 정책위장께서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인사말이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우리 또 발제 이석배 교수님 또 사공호상 우리 전 원장님 또 자장을 비롯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서범수 사무총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또 안도걸 또 정책위 부회장님 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의장님을 응원하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김상훈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본회의 중인데 또 우리 서범수 사무총장님이 하시는 토론회라서 제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지도가 내 삶을 바꾸다 또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 이 귀한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서범수 사무총장님, 또 우리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님, 또 우리 안도걸 의원님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7%를 차지하는데 인구는 이 도시가 한 92% 정도가 집중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지도 단순한 지도가 아니고 3D 지도, 또 AI 정보, 또 그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도시 공간 또 전체 국토 지도에 대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하면서도 이제 국가 터인 정보를 모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현대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 정보를 통해서 교통 관리 또 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등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지도 정보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지도가 내 삶을 바꾼다고 할 때 어떤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실 것 같은데 그게 입법적으로 또 대안이 필요하다면 우리 서범수 사무총장님과 함께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원 의원님 우리 정책위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요 앞에 우리 정책위 의장님, 저 우리 안도골 의원님 다 시험 같은 동기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국토부 차관했던 손명수 의원 같은 동기입니다. 아마 공간산업협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추경호 의원님,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권영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신 강준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정책의장께서 좀 늦게 오신 관계로 사진 촬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러면 이것으로 개회 행사를 모두 마치고 장례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가 내 삶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이석배 교수님이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이석배입니다. 지도가 내 삶을 바꾼다는 주제로 15분 동안 기조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능, AI의 시대이고 정보, 빅데이터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러한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데이터의 시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기조 아래 AI,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들을 국정과제로 도출을 해내서 120대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였고요. 그중에 38번에 보면은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성장 전략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디지털화한다는 거죠.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토를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한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8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트윈의 조기 완성 이것이 현 정부의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어느 범주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본 기조발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 활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점검 부분입니다. 이 전자지도 구축 사업이 국비 대 지방비 1:1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요. 95년에 수립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이 원칙이 지금 그대로 준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이 1:1 매칭 펀드를 통해서 542억 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에 542억 원 수준으로 지원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국회 결산 보고서에서도 이 1:1 매칭 구조의 운용이 적정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번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한 총 소요 예산 추계가 6천억 원이었는데요. 542억 원을 빼고 나머지를 3년으로 나눴더니 연간
1,819억 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간 1,819억 원을 투자해서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꼭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처럼 국토 전체를 도시국가니까 디지털 트윈을 완성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의 점검 부분에서는 38번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연간 1,819억 원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점검 부분입니다. 제가 기조발제 요청을 받고서 고정밀 전자지도의 개념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달랐고 어떤 분 1대 250, 1대 500, 1대 1000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챌린지 사업 자료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고정밀 전자지도의 개념을 뽑아냈습니다. 1대 1000 수치 정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1대 1000이지만 정밀도를 높여서 고도화시킨 것이고 평면지도뿐만이 아니라 입체지도의 성격을 가미하기 위해서 LOD2 수준의 입체 모형 기반 자료를 함께 구축한다. 그리고 모바일 매핑 시스템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고정밀 전자지도와 입체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하는 38번의 수행도입니다. 이 국정과제의 수행도이고 위에는 이 고정밀 전자지도의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고정밀 전자지도의 개념, 정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도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5조 시행규칙 15조에 따라서 전자지도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대 5천으로 축척이 국가기본도 축척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왜 아직 1대 1000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국가기본도의 정의에 따라서 바꿀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동일한 축척에 대해서 전 국토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을 국가기본도로 한다. 그런데 1대 1000 수치 지형도가 1대 1000 고정밀 전자지도가 17,000제곱킬로미터의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 지역을 벗어날 때 1대 5천으로 축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000의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1대 1000으로 바꿀 수 없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옛날의 정의들을 40년 전의 정의들을 완전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산업 분야가 원하는 니즈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꼭 어떤 하나의 축척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축척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대신에 3D 고정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금 공간 정보를 생산하고 구축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 구축된 정보들을 국가 지도 제작 기관에 피드백해주는 선순환 데이터 수정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건물. 저는 지형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 주체 밑에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함께 수정 구축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필요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정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수정 구축한 정보를 국가 지도 제작 기관에 다시 피드백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선순환 데이터
수정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떤 객체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하는 이력관리 DB가 따라다녀야 되겠죠. 지금 강진 광주 고속도로 저희도 가서 드론 촬영을 10번 했습니다만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3D BIM을 도로공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요 3D BIM으로 그들이 구축한 이 데이터들을 수정 구축을 해서 이것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보내준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노력, 시간,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제도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고정밀 전자지도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중요 시설물들은 객체 정보로서 끊김이 없이 끊어짐이 없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차원 고정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의 축적이 또한 유연해야 됩니다. 도심지 다운타운은 1대 250으로, 1대 500으로, 1대 1000으로 확대되면서 산악지, 농경지는 1대 5000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축적을 유연하게 하자. 그리고 평면의 고정밀 전자지도와 LOD2 수준의 3차원 입체 지도를 묶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고정밀 전자지도와 입체 지도를 별도로 발주해서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나 시간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드론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사형상 기반의 2D 지도와 DSM 기반의 3D BIM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D 입체 지도의 개념을 가진 고정밀 전자지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밀 전자지도의 정의를 국가 기본도의 규정을 아예 그 법률상에서 과감하게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활용의 점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 중요시설물 정보는 정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와 자동으로 연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을 사전 예측해서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3D 고정밀 전자지도는 스마트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 시티의 근간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밀 전자지도, 입체지도의 개념을 가진 디지털 트윈이 완성되면 산업 분야의 활용과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이것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5cm급의 디지털 트윈을 고정밀로 만든다면 토성류 시뮬레이션, 사면 붕괴 재해 관리가 가능해지고 언제 어느 시간에 홍수의 이 침수, 물이 어떻게 도달할지 하는 홍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서 예측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BIM 설계가 일반화되면서 엔지니어링사들하고 공공기관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 지형도 버전 2.0을 너무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깔고 측량한 결과를 얹어서 2차원 2D CAD 설계를 잘 해왔는데 3D BIM 설계를 하려고 보니 밑에 깔아야 될 3D 입체 지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가 없으니 측량한 결과로 전부 다 도면을 3D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설계사들은 드론 업체를 불러가지고 3D 지형 BIM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5,000명이나 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용 사업자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지금 진출해서 드론 촬영 업체들이 3D 지형 BIM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 측량 업체들은 1,000만 원인데 촬영 업체는 우리는 이거 300만 원에 할 수 있어. 100% 민간 발주되는 민간에서 주고 있는 지형 BIM의 구축은 드론 촬영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GCP 측량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CP 측량을 안 하면
어떻게 외부 표적 요소를 풀어서 항공 삼각 측량을 푸느냐 그랬더니 구글 맵에서 포인트를 딱 찍어서 평면 좌표, 표고 좌표를 자기들 영상에다가 그대로 집어넣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평면은 레이어 개념이니까 끌어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죠. 도로 끝이나 하천 끝으로. 표고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외부 표적 요소가 없으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죠. 표고가 80전씩 나가기 때문에 토공량 산출이 안 됩니다. 단지 사업처에서도 LH 저희한테 3cm 들리면 30만 평에 15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측량을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항측처럼 무인항측도 이제 이 무인비행장치 측량업 등록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BIM이 이제 이런 터널이라든가 이런 그 교량이라든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토안전관리원에 드론 기반 안전점검, 안전진단 기술 개발을 하면서 영종대교, 방화대교, 삼천포대교, 초양대교, 안동댐 엄청나게 많은 국가 중요 시설물들을 촬영을 하고 3D BIM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과연 정확할까? 누가 이거를 정확한지 체크해 주면 좋겠다. 많은 공공기관이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다고 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BIM으로 가면서 외장 하드에 이게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다 보니까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사문화된 규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가 BIM으로 구축된 3D BIM에 대해서 정확도를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안내해주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3차원 고정밀일수록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하는 그 활용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제도도 더 많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용의 점검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 국토에 걸쳐서 3차원의 고정밀 입체지도, 전자지도가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다면 행정뿐 아니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물류, 내비게이션, 스크린 골프 등의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간정보 분야가 구글 어스와 같은 혁신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공간정보가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간정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전략으로부터 시작되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란 우리 분야의 전략이란 거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서로 다양한 기관들의 서로 다른 관심, 서로 다른 포맷, 서로 다른 기준을 씨줄과 날줄로 일목요연하게 엮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DM이 구축돼야 랜드 XML에서 어떻게 스마트 건설에서 쓰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과 전략 수립 모임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구글을 만들었습니다. 96년에 작년 매출이 400조였어요. 4년 지나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 규모를 넘어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혁신 전략은 첫 번째 구글 어스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구글 맵을 서비스하면서 전 세계 유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 집 앞마당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니, 내가 보고 싶었던 이곳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한다니 하는 이런 환호성을 지르게 된 거죠. 제가 오하이오에서 OSU 포닥을 마치고 2000년에 귀국을 하는데 그때 공간정보 박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위성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모양이에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때 위성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그 2, 3년 뒤에
구글은 구글어스 위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면서 검색 엔진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AI로 넘어가면서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기업이라는 전 세계에서 이런 월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BIM이 2018년도부터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요. 2020년도에 기본 지침을 만들어냈고 22년도에 BIM 시행 지침을 만들어냈습니다. 24년도 올해 분야별 적용 지침과 실무 요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 BIM에 대한 실무 요령 적용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매주 금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모인되거나 세종이 안 되면 제가 진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2년 정도는 BIM 6년 걸렸는데요. 2년 정도는 우리가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이 C줄과 날줄을 엮어내는 이런 어떤 이 고통스러운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낼 때 구글의 혁신과 같이 공간 정보의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고정밀 전자지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기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38번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핵심 사항에 대해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전 국토지리정보원 원장님을 역임하신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 사공호상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토론회 좌장이신 사공호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토론회 좌장을 맡은 사공호상입니다. 오늘 서범수 의원님이 주최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을 하는 이 국정과제 대토론회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또 토론회를 하는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닌 국회입니다. 이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장소에서 하는 행사와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게 입법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먼저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약간 오늘 이 토론회의 그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이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으로 소개를 드리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이시죠. 박진식 과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 옆에 산림청 산림디지털 담당관 이원희 담당관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우건설기술연구원의 백기현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갈릴레이 부사장님이시죠. 진형민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소방청 소방정보팀장 김진택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항업 대표이사죠. 김상봉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신문의 문보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그 발제를 우리 이석배 교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토론회가 진행된 데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지도가 내 삶을 바꾼다고 굉장히 브로드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앞서 얘기했지만 국정과제 토론회고요. 이 국정과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때 조명희 전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이셨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일 당시에 공약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공약 사항에 일대 전국 전국토의 일대천 수치 지형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공약 사항에 들어갔고요. 그 공약 사항이 나중에 국정과제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국정과제 안에 사실 공약 사항에 한 줄 넣는 것도 되게 아시겠지만 어렵고요. 공약 사항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국정과제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만드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때 뭐 국회에서는 조명희 의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전 국장님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38번의 국토 디지털화해서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제 등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이렇게 딱 한 줄 들어갔습니다. 이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애를 썼냐면 예산 배정이나 이런 제도 개선 등이 국정과제가 최우선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약속을 한 것이죠. 이 임기 동안에 이 국정과제를 완수를 하겠다는 걸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예산과 제도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으면 굳이 이 국회에서 바쁜 분들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워낙 많은 법도 바꿔야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이게 실무자 정도의 선에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임기가 그렇게 많지 벌써 반환점을 돌았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현 정부의 임기 내에서 국정과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서범수 의원님께 그 저간의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공간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지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유용한 건가요? 그리고 5년, 10년 또는 20년, 100년 이후에 이 지도의 모습이 그대로 활용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나 국민의 편의성에 부합할까요? 굳이 나열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뭐 예산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회를 통해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이 행사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는 후원입니다. 그리고 산업협회가 앞장섰죠. 근데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뭐 워낙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 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패널로 모신 분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체로 활용 쪽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다시피 지도가 내 삶을 바꾼다. 각 분야에서 나오신 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도, 뭐 공간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각 분야의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하게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순서는 우리 저 산림청 이원희 담당관님부터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에서 공간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담당관 이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 국토의 63%를 지금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넓은 면적의 산림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많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도로서 이제 임상도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하신 일대천 지도가 저희가 반영되었을 때 저희 산림의 관리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이제 고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산림청에서는 이제 산림 분야의 오랜 기본도인 임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삶이 어떠한 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이제 나이가 많이 있고 오래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있고 한 5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72년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100도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5,000분의 1로 축적으로 이제 했다가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구성을 완료했고 그 이후에는 5,000분의 1 지도로 지금 이제 수치 임상도로 2009년도에 전환해가지고 임상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임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국을 5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5년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위적 변화지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고 또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연적 변화지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년에 1차 현행화를 거쳐가지고 올해 이제 24년에 2차 현행화가 완료되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3차 현행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임상도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저희 임상도가 저희 그냥 일단 산림지도로서만 쓰일 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뭐 토지 이용 변화라든가 룰루CF 같은 토지 이용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개발 행위 때 저희가 5연급 이상은 좀 개발 제한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가장 최신화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위해 가지고 뭐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그 농진청과 같이 농림위성을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이 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3차 현행화 마지막 연도에는 매년 이런 지도를 현행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산림공간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정부안으로서 지금 이제 반영을 한 예산 사업인데요. 저희는 임상도랑 입지 토양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임상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오늘 토론되는 것처럼 3차원 지도가 아닌 2차원 지도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위성이 올라가고 뒤에 설명드린 디지털 트윈 같은 분야도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데 이걸 담을 그릇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예산은 ISP를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를 총 규모를 하고 있고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산불 위험 지도라 같은가 이기종 GIS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런 표준화의 문제도 저희가 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할 수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좀 오늘 저희 주제와 맞출 수 있는 디지털 트윈도 저희 산림청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림 쪽에서도 이제 산불이나 사사대 같이 이제 국민 재난에 가장 좀 그런 피해를 많이 주는 산림 재난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산사태 분야와 산림 경영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명품술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 플랫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 LX 플랫폼에 시뮬레이션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1대 5천이라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지도의 그 현행화에 대해서도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공간 정보를 획득하기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의 1000분의 1 골정밀 전자지도를 그런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있는 디지털 트윈에 있는 활용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산에서 나오는 이렇게 물줄기에 대한 정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물줄기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제 국가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지천 같이 이어져 있는데 산에는 그런 지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기관과의 협업에 있어서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D 정권 데이터, 라이다 데이터가 온다고 하면은 저희 위성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산림 관리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전국 단위의 이런 3차원 라이다 정보 측량하는 것을 예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산림청에서도 그의 활용 기관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원희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소방청의 김진택 팀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청 정보팀장입니다. 정보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정보와도 그렇지만 공간 정보도 같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소방청에서는 이제 119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출동하는 데 있어 가장 인근 지역에 소방대를 편성하고 하는데 위치 정보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현장에 도착하는데 내비게이션하는 위치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업무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정보라든가 또는 이제 지형 정보 기반의 지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고자 주소라든가 GPS 좌표와 같은 이러한 구조 대상자 재난 지점에 대한 정확도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밀한 전자지도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이외에도 이제 6대 지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라이프라인들이 사고 이제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사고 났을 때 이제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 관련된 기관에서 지도를 갖고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소방청 조직 체계 자체가 중앙과 지방 이렇게 좀 조직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전국 자체를 다 통합해서 이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소방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소방기관마다 사용하고 있는 지도라든가 또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또 사용하고 있는 응용 툴들도 다 다르고 또 GIS 엔진도 다 달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차세대 119 시스템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이제 작년에 예비 타당성 대상이 선정되고 아마 이번 달이나 이제 다음 달 안에 예타 대상 예타 이제 선정이 될지 말지, 그렇게 국비 사업이 될지 말지 그렇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GIS 시스템도 국가 통합 체계로 아마 전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며칠 전 뉴스도 보셨다시피 땅꺼짐 사고도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대한 이제까지는 저희 소방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위치하고 지형적인 정보들만 주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지하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 사고들 또 이제 지하에서 또 사고들 또 이제 요즘은 또 건물이 또 고층화되고
또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입체적인 측면에서 예, 이제 어떤 소방 활동에 있어서 대응에 이제 좀 중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저희들이 LX 공사의 디지털 터미널하고 이제 MOU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 공사 사장님하고도 같이 업무 협약도 하고 했었는데, 예.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3차원 그 입체 지도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 교수님께 발제해 주신 그 이제 3차원 입체 지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건물에 대한 내외부, 특히 이제 그 공간상에 있어서의 소방 시설물뿐만 아니고 피난 공간, 또 이제 방화 시설, 이러한 그 공간적인 객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좌표화 체제에서 정보화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부나 방통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유인물에도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 건물 내에 있어서 어떤 사고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이제 위치 탐색 기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소방에서 서울 소방에서는 지금 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 공동구 화재 감시라든가 또 IoT 기반의 119 자동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그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을 한다면 재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국토부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행안부 소관 같은데, 도로명 주소 체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 같은데 만 세대 넘어가는데도 서울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그 이제 주소로만, 도로명 주소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소방 같은 데나 택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동별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지, 대단지 내에서의 그 개별 건물에 대한 주소 체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드론 영상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드론들이 이제 자동으로 좀 항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행 지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론이 먼저 출동을 하고, 그 드론 출동하는 그 경로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그 현장에서 먼저 그 드론 영상을 이제 소방기관들이나 또 이제 재난 관련 기관들한테 전송해 준다면 대처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지능화 시대라고 했는데, AI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19 신고를 받고 나면 그 이제 공간적인 그 좌표들은 이제 지형상에서만 확인되지만, 그 지형에서의 인근에 있는 외 요소들, 또 그 재난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제 대응력들을, 자원들을 이제 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지역 관할에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장비들,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중장비 기관들, 이런 그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식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위해서는 이러한 지형 지물에 대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택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일항업의 김상봉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항업의 김상봉입니다. 이번 주제가 대부분 활용에 맞춰져 있고요. 저만 아마 그 제작 부분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왜 고정밀 전자지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1대 5천, 1대 1000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뭐가 다르냐?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1대 1000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대 1000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어 1대 5천분의 1 지도는 그냥 도로만 표시를 하고, 1대 1000은 차도, 인도, 차선 다 표현한 지도입니다. 즉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다음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경사면을 볼 수 있는 지도는 1대 1000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1대 1000이 도심지만 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천 쪽에도 하천 제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줄기, 소하천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려면 1대 1000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1974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1대 5000을 전국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토개발 지도였지 IT 지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이폰 16부터는 그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지도 정보를 넣어도 어느 정도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대 1000이 있어야만 각종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특히 자율주행, AI, 또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예측 정보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엔 1대 1000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됩니다. 근데 윤 정부에서는 반드시 약속은 했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전자신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1조 3,593억을 들여서 지금 플랫폼 정보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국정과제 38번인 고정밀 전자지도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국정과제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행정정보 위기 대응, 재난 방제 이 대응은 38번 전국토 디지털 지도 위에 모든 것을 표출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과제 38번이 거의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그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대부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대 1000을 만들어서 AI 시대에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각종 택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한다는 겁니다. 1대 1000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대 1000 부분이 반드시 전국토가 다 구축이 되면 지금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전자 정부도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사항에 플랫폼 시스템이 반드시 1대 1000이 들어가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1대 1000은 도심지만 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2년도에 지금 정부가 출범해서 특별 재난지구가 선정이 된 곳이 총 19개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태풍이 휘몰아쳐서 지금 산산이라는 제10호 태풍이 그 일본을 강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들어 지금 기후 변화로 해서 지금 해수면이 굉장히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아마 9월부터 아마 태풍의 몸살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특별 재난지구가 19곳, 2023년도에는 특별 재난지구가 31곳, 지금 2024년 8월 지금 현재까지가 20곳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태풍이 오면 재난지구는 더 늘어나겠죠. 지금 윤 정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최상병 그 해병대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경상북도 예천 하천 수색하다가 사망이 한 사례인데 이것도 만약에 1대 1000이 있었으면 거기 사람 안 집어넣겠죠. 그것처럼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주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1대 1000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러한 재난 재해를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우건설 백기현 수석연구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우건설에서 스마트 건설을 담당하는 수석연구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 사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여러 가지 산업군 중에서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산업군이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저희 대기업들 학계에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스마트 건설이라는 돌파구를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스마트 건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공간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공간 정보 구축 자체가 특히 이 건설업에 상당히 중요한 게 스마트 건설 관련된 BIM, 뭐 드론, 뭐 3D, AI, 빅데이터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데이터를 모든 것을 연결하고 처음과 끝이 것이
바로 공간정보 데이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 건설을 갖다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공간정보와 건설 산업이 연대와 협력을 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석배 교수님이나 아까 서범수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가가 상당한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이제 공간 정보가 건설 산업에서의 적용한 그 큰 역할은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더 나가서는 실내외 고정 밀축 연속 측정하는 기술,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그 지하 인프라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시공시에 시공사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장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나가서는 이제 GIS 정보랑 BIM 데이터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이것을 연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트윈,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시티의 핵심 모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키가 되겠는데요. 이 공간 정보랑 BIM이 어떻게 연결하고 결합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질적인데 여기에서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를 갖다 다 내려놓고 연결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 시티는 아시겠지만 지금 세종시나 부산 에코델타 쪽에서 지금 많이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우에서도 지금 베트남의 스마트 시티를 지금 2군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의 핵심 사업은 핵심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의 또 핵심은 바로 공간 정보입니다. 이 공간 정보의 수준이 기술 수준이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 구축 방법, 정확도에 대한 기준, 검수 기준 등 이러한 것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정보, 이 스마트 시티에서의 이제 어반 AI 이제라고 하는 공간 정보와 어반 AI 결합은 그야말로 해외 프로젝트 아시아 프로젝트의 키를 풀어낼 수 있는, 스마트 시티의 글로벌 진출의 키를 풀어낼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좀 재원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 건설 산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키는 결국은 건설 산업과 공간 정보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대와 협력을 이뤄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공간 정보와의 연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종 도면굴, 그다음에 BIM 등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매핑 기술들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가 숙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제언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공간 정보 데이터고, 공간 정보 데이터랑 BIM 데이터가 이질적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연결하고 결합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건설의 핵심 키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주셔서 건설 산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거기에 핵심은 고정밀 3차원 전자지도고, 이 기술은 실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유지관리 쪽에서도 아주 밀접하게 저희 건설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들 관련된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제공이 돼서 건설 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정보 기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형민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관리레이 진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통 분야에서 바라보는 공간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전자지도 구축을 과거에 구축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지도를 활용해서 코어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런 전자지도 코어 엔진 기반으로 해서 헤일링 서비스라는 위치 서비스를 주요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분야가 지금 의식주에 버금가는 어떤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이 지도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 정보를 좀 집적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포럼이라든지 빅데이터 구축 포럼 등 많은 빅데이터 구축 산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이 좀 잘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무분별하게 그냥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룹핑할 수 있는 이 지도 기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도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어떤 그릇에다가 마구 담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발제해 주신 대로 좀 빅데이터 플랫폼도 어떤 지도 기반으로 좀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야 좀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도 데이터가 우리 대표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었지만 구조화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노드 링크 체계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공공 차원에서 정부가 연계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좀 통합 운영 센터라든지 상호 운영성, 표준화의 진행, 그리고 지도 SDK나 API의 직접적인 어떤 통화 관리 등 품질 관리를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이 산업에 좀 스타트업이 쉽게 지도를 가져다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커지면서 분야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상호 표준화된 지도가 디지털 국토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삶이 좀 효율적이고 빠르고 안전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매우 함의를 많이 갖고 있는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전자신문의 문보경 부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문보경 기자입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공간정보 산업과 고종밀 지도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진단과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석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그 1대1 매칭을 통해서 지금 1대1000 수치 지정도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 뭐 대학이라든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다르게 예산 지원도 하고 제도도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지방이야말로 정말 IT와 어떤 지도의 힘이 가장 강력한 필요한 분야인데, 거기도 똑같이 1대1 매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개발이라든가 어떤 지방을 더욱더 지원하는 측면에서 1대1 수치 지정도가 지방에서 좀 더 원활하게 구축이 되어서 이렇게 좀 외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뭐 들어온 택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 주도로 먼저 이렇게 지방에서 좀 잘 구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균형 있는 서비스와 안전이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순환 체계, 데이터의 선순환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2022년에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국정 과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38번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사실 8월에 이제 그 다음에 예산안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국토부 예산안의 굉장히 핵심 사업으로서도 이렇게 1대1000 수치 지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디지털 국토 수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렇게 증가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내년 이제 예산안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요약한 거, 가장 핵심 사업들을 요약한 거 보면은 디지털 국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 전세 사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현안들에 이제 밀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 정보가 사실 현안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이 되는 게 많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아리셀 그 아까 소방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그 실내 공간까지도 이렇게 그 실내 공간까지도 어떤 정보가 있었다면 아리셀 화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또 좀 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구축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술은 어쨌든 이제 그 실내 공간까지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떤 그거에 그 뒷받침되는 어떤 데이터는 제대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오송 지하 참사 이후에 이제 충청북도도 그랬고 이런 그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항상 이제 정부에서 대책 발표를 하면 그 중에서 빠지지 않은 게 이제 그 강남 이제 그 수해 때도 있고요. 항상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플랫폼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보 그 말은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쨌든 플랫폼 이렇게 LX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문제점들이 이제 데이터들의 이제 그 호환되는 문제, 표준화 문제라든가 그 데이터 자체가 아주 그 정밀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책을 발표를 할 때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들 이렇게 하겠다. 그거에 연관돼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국토부나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공간 정보를 이만큼 더 빨리 하루 빨리 좀 더 그 세밀화하겠다, 정밀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토론회를 이렇게 직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공간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토론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이번 토론회 시점으로 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뭐 우리 토론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딱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명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교통부의 박진식 과장님한테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공간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다만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있고 아직도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뭐 패널로 발표해 주신 뭐 산림청이나 소방청 두 기관은 이제 활용 기관으로서 뭔가 공간 정보를 직접 활용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측량 산업계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계 그리고 교통 쪽의 산업계 세 군데 산업계에서 공이 마찬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공간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고정밀 3D 지도와 같은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좀 공급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가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국토부에서도 조금은 뭐 다양한 노력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먼저 그 지자체에 대한 DT 시범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국토를 거기에 결국은 이제 3D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 다양한 뭐 지자체나 그리고 그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KGO나 V월드 기반으로 저희들이 LX 플랫폼을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내용이 나온 그 3D 지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지리온에서 예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말에 예타를 다시 좀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랑 매칭으로 뭐 이렇게 현재 진행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디지털 트윈 국토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국토를 정확하게 공간 정보로 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 뭐 작게는 저희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도 그런 플랫폼들을 실제 이제 기능 고도화하면서 뭐 분석 시뮬레이션 기능도 개발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지만 실제 거기 들어가 있는 3D 지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에 구축하고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능 아무리 이제 우수한 기능이나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가장 핵심인 3D 지도가 뭔가 고정미로화 되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한계가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대부분의 얘기들이 정부의 뭔가 특히 이제 국토부에 바라는 것들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를 좀 제대로 해서 전국 규모로 3D 지도를 좀 잘 구축을 좀 해봐라. 그래야지만 여기에 이제 구축업계도 대규모 사업이 발주가 되니까 구축업계도 뭔가 산업계도 발전을 하고 여기에 활용하는 활용기관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뭐 국민 생활도 편해지고 뭐 이런 모든 여기에 이제 참석해 준 분들하고 이제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 문제인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일대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리원에서 지리정보과에서 지자체랑 매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랑 별개로 또 3D 또 지도 구축을 위한 예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일대천 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도시 지역에 대해서 이제 3D 지도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게 전국에 대해서 전국 규모로 3D 지도를 이제 구축하는 걸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뭐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전국적으로 3D 구축을 저희들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차질 없이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국토부 뭐 작게는 뭐 지리원 그리고 여기 업계 계신 분들이 좀 많은 지원과 또 그리고 관심과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타를 다행히 또 통과시키면 그 예타 통과에 따라서 뭔가 후속적으로 전국 규모의 3D 지도 구축 사업이 이제 전개가 될 거지만 또 예타 또 미통과 시에도 저희들이 또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대천도 현재는 기존 사업, 기존의 일대천은 일대천 수치들을 만드는 거지만 또 일대천 수치 정도만 가지고는 지자체의 또 참여나 이런 걸 이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일대천 사업을 통해서 뭐 3D 지도도 만들고 뭐 DM들 만들고 다양하게 뭔가 이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이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바꿔 말하면 일대천 수치 지용도도 중요하지만 3D 지도도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타를 통과시켜서 뭔가 대규모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예타 미통과 시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좀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타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 혹시 뭐 기존 예산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금 고정밀 그런 자료들을 뭐 예를 들면 항공사진을 5cm로 해상도를 높이고 중복도를 뭐 상향하거나 그 다음에 라이다 전밀도를 뭐 제곱미터당 50점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서 결국은 뭐 그걸 통해서 뭐 간편하게 뭐 3D 메시 지도를 만들다거나 뭔가 저희들이 뭔가 조금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전략적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계기로 해서 뭔가 좀 그동안에 조금은 뭐 느슨했던 그런 저희들이 이제 추진 동력을 좀 저희들이 조금은 가다듬어서 좀 여기에 뭐 기존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뭐 본부뿐만 아니라 뭐 지리원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계기가 좀 된 거로 저도 각오를 좀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우리 언론계에서는
우리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초 인프라 중 핵심 인프라가 공간 정보다 이렇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또 뭐 항상 이제 예산에 관한 그 보도 자료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뭔가 어느 순간에는 빠졌다 그런 따끔한 또 지적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각오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정된 패널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셨는데요. 뭐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자, 이제는 이제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패널 못지않게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이고 또 전문 지식과 식견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여기서 좀 더 한 발 나가는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다만 오늘 이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 또 이 토론회의 결과를 요약을 해서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 뭐 플로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앞에 발표자나 패널들에게 질문 형식도 괜찮고요. 또는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계셨던 의견을 내주시면 아마 다 기록이 돼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호준 원장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효과적으로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업계가 가장 사활이 걸린 거죠. 사실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과학기술, AI 기술혁명이 그냥 대응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급변하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우리 산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각 그 업계 주체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 공간정보 기술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그렇게 글로벌 탑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지향하고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AI 기술 세미나도 지리원 강당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지각이 변동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다 이제 우리가 GIS 분석이라든가 GIS 해석, 데이터의 처리 이런 걸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급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옛날 북구 유럽이나 미국 영미계 기업들처럼 오랜 기술 역사나 R&D 원천 기술이나 장비의 제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만큼 수준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 분야를 빨리 우리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데이터 생산이라는 거죠. 데이터. 우리가 도시화율이 돼 있고 집적해서 살고 있고 생활 전반에 ICT가 결합이 돼가지고 한국 특유의 어떤 이런 생활 문화와 함께 어떤 성과들이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문화라든가 연예, 엔터테인먼트 각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됐고 그러면 트윈 전략을 하자 이거죠. 도로 트윈, 댐 트윈, 철도 트윈, 트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트윈을 하자.
우리가 공간 정보만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만의 공간 정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우리끼리는 뭐 누가 이걸 부정하겠어요? 우리끼리 해봐야 이미 우리를 제외한 다른 이제 그 생활에 있는 모든 이제 생활 의 모습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에서 국민들이 트윈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공간 정보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 트윈을 생각하는 거에 맞게 융복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의 그 주제처럼 그 38번 국정과제를 되뇌우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장점이면서 큰 폐해입니다만 화두를 큰 말을 바꿔서 AI, 지오 AI 시대에 고정밀 3차원 데이터를 전국화하다. 일시에 대규모로 그다음에 이제 융복합한 형태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들 아까 저 발제에서 하셨던 분들이 활용해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담아주는 시줄 날줄 말씀도 하셨고 그 큰 화두를 예산 당국에도 들어가줘야 되고 디플정위원회도 들어가줘야 되고 디플정위원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정보저도 산업진흥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 번도 관련되는 뭐 참여의 기회라든가 저는 뭐 열심히 뒤적이고 있습니다만 다들 어떤 분이 가서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죠. 디플정에서 이 세상을 디지털 트윈하는 것을 하자는 건데 그걸 빼고 무슨 행정정보를 뭐 디지털 디플정을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살아가는 그릇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우리 그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옛날 고대 철학자들이 물, 불, 흙, 뭐 공기, 만물의 근원은 뭐 물이다, 뭐 공기다. 이게 다 지금 트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엄청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 이거를 강력하게 뭐 국회에서 지금 후원해 주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예산 당국, 정책 컨트롤 여기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키워드를 딱 주셨네요. 지오 AI 시대, 고정밀 3차원 데이터, 전국, 일시에 뭐 아주 요약해 주셨고 좋습니다. 다음 또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소속하고 말씀 성함 말씀하시고 좀. 안녕하세요. LX 공간정보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구학기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이승배 교수님께서 아주 15분 동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속에 정확한 세부 전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3D 입체 지도를 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죠. 그러나 에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 1,800억 에타도 있는데 저도 공사에서 처음으로 에타를 직접 수행해 봤는데 에타를 수행하면 실질적으로 학회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회에서는 이거 외부 대외적으로 언론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부분이 역할이고 그 실무단에서 그 뭐 관이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실무진들이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걸 뭔가 기획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2년에 걸쳐 가지고 전략적으로 뭔가를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보면.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많은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학회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도 이거는 공론화시키고 이것밖에 안 되지 실제 실무선에서 실행하는 어떤 전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를 했으니까 학회 역할을 했으니까 그 밑에 각 기관들이 좀 이게 민간도 많이 와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D 입체 지도, 전국 지도, 디지털 지도를 중요하죠, 사실 보면. 근데 아까 어디 누구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도하고 최상병 사건하고는 큰 상관없죠. 오히려 그거는 영상 정보가 중요하죠, 사실 보면은.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그 영상 정보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럼 앞으로 보면은 3D 입체 지도보다도 영상이 결합된 뭔가 더 새로운 고차원의 지도가 필요하겠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여기가 뭐 한정이 돼 있다 그래요. 12시에는 무조건 마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좀 더 최대한 많은 얘기 듣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예, 예. 네, 저는 오늘 공식적인 아니고 참가를 했는데요. 어디 소속하고 성함 네, 좀. 그 대구 공간정보산업협회 대구 경북도회장 최경석입니다. 저는 이제 고정밀 전자지도 일대천 수치도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적으니까. 먼저 저는 전제 조건을 일대천 고정밀 전자지도는 전국적으로 구축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이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국토부나 지리원이 좀 전향적인 어떤 방법론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1 매칭 펀드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게 국가의 어떤 기본도를 수준에 의해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전액 국비가 하는 게 현재 제도상은 전액 국비가 하는 게 맞고 굳이 안 돼서 집행을 할 때 매칭 펀드를 해야 된다면은 예산을 꼭 1:1 집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는 뭐 9:1도 가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반대로 뭐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 집행이 돼야만이 전국 국토가 일대천 수치도 제작이 좀 효율적으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뭐 1:1 다 해?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조금 꼭 50에 대한 매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동성 있는 그런 집행 정책을 취하면은 조금 더 완료하는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구축하는 데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구축해야 되죠. 하지만은 이 구축에 대한 일대체 정밀도의 지도에 대한 어떤 정밀도를 가지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도 같이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대체 정밀 지도는 굉장히 어떤 수정에 대한 그 요구가 준실시간으로 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일대천에 대한 그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아니면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게 좀 완성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전부는 아니죠.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각자 하실 말씀들도 많이 있고 또 의견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앞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해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조우석 원장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마이크를 넘기기가 조금 겁이 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도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토지정원장 조우석입니다. 발제해 주셨던 이석배 교수님, 그다음에 뭐 각종 토론을 해주셨던 분들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고정밀 고품질 수치지도 제작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일대 5천은 매년 전국 투어를 대상으로 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수행하고 그 촬영된 영상을 이용을 해서 지도를 수정갱신하고, 그런데 이제 일대천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1대1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이 도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이 비율이 17%인가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국가에서 전액으로 전환을 하거나 지방에 지원금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일대천을 좀 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산업이라든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 부분이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일대천 뭐 2D에 해당되는 2차원에 해당되는 지도를 구축을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또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예타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기도 하지만 수정 갱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대천과 같은 대축척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도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수정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든 스테이크 홀더들이 참여해서 뭔가 수정 갱신을 하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거를 해낼 수 있을 만큼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뭔가 하나의 협의체 어떤 그런 구성이 돼서 각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의 오너이면서 데이터의 스테이크 홀더들이 뭔가 공유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정갱신하는데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정갱신하기 위해서 중앙정보기관에서 데이터를 공유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리원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는 제가 볼 때는 기간 내에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협력 체계를 통해서 뭔가 저희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같은 것들을 강구를 해서 뭔가 일대천,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이 활용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 그다음에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가 뭔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실질적인 이 참여 어떤 구성원들이 뭔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의 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오늘은 많이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뭐 저희 앞으로 국토지리정보는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유통시키고 또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인데 끝까지 듣고 또 마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됐어. 그리고 또 이게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쭉 아까 이석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매우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오늘 여기서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국회에서 하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서범수 의원님은 국토교통위원이신데다가 사무총장이시고 해서 아마 저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여기가 입법기관이고 제도적인 입법을 통해서 그 틀을 좀 바꿔가야 되지. 사실 입으로 많이 떠드는 것보다는 딱 한 줄 또는 한 단어의 입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오늘 말씀 나온 바와 같이 국가 기본도의 개념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1대 1000, 500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걸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도, 정밀도, 그다음에 갱신, 상호 운영성 이런 걸 가지고 구축, 갱신, 활용 이 부분에 국가 기본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근간은 물론 이제 고정밀 전자지도라는 그 맥락에서 근간을 만들어서 좀 바꿔야겠죠. 그 바꾸는 것을 의원님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좀 진행을 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법을 하게 되면은 이 국회에서 두 가지 검토를 합니다. 법적인 검토와 예산 검토를 동시에 해서 이 법이 바뀌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게 커지게 될 경우에는 입법 자체에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예산은 좀 더 머리를 좀 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1대 5000 그리고 1대 1000 이 2D하고 지금 3차원 예타가 또 들어가 있죠.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뭐 라이다나 여러 또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두고 뒤에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한다고 하면 그거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본부에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정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과 잘 융합을 하면서 2D, 3D 그다음에 갱신 이런 것까지를 잘 구조화를 하면 예산도 설득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 쪽은 사실 여기 보면 제작하는 쪽과 그리고 1차적으로 활용하는 쪽 그리고 굉장히 폭넓게 2차, 3차 위치 기반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나아가려는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건의를 하자면 조석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박진식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론이 계기가 되어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계속 논의를 해서 발전적인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는 정부로서 한 몸이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앞으로 국회에서 많은 요구가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학연에서 이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연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정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한 몸이 되어야 발전을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같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어떤 지속적인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 이 주최를 해주신 서범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주관을 해주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